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 2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예슬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아쉬움이 컸던 한 주간의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날 밤 뉴욕 증시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커지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디커플링은 다음 주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생각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함께 하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의 소통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머니왕 2부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장을 토대로 다음 주 시장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를 꽉 채워주는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김도영 위원 그리고 나인원 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위원님? 별일 없으셨죠? 시장 때문에 약간 좀 피로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한 주간 조금은 힘들었죠. 네. 김도영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쏘쏘 계속 항상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한 주간 조금 쉽지는 않았어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지난주 이제 두 위원이 소개했던 종목이 또 한 주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 종목들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 텐데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다음 주 시장 저는 사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일지. 전력이 움직일지, 바이오가 움직일지, 화장품이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뭐 다 가겠죠? 네. 다 갈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엊그저께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특히 전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시장 말고 미국 시장 말고 그 전일 시장은 그 피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섬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생일 파티를 열고 다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엔비디아 혼자서 생일 파티를 연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이런 쪽에 좀 이슈를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6월이 확정이 됐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와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시장에 대한 우상향, 특히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다시 한번 빅테크,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 안에서 사실 가장 강했던 것은 또 한 번 갓비디아라고 불리우는 엔비디아 상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AI 산업, 특히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비중, 저는 여전히 30%, 이제 약간 나누고 있어요. 이전에는 거기에 뭐 그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꽉꽉 채워 넣으면서 비중을 60%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 너무 반도체에 60%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AI 하드웨어 반도체 쪽에 여전히 비중 30%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1Q 올해
1분기 영업적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안에서 네트워크 부분의 성장 동력 한 500% 정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에 젠슨 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까지의 호퍼칩, 그러니까 H100이라고 하는 칩셋에 대한 판매와 수요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서 이제 H200 및 B 시리즈, B100, GB200으로의 업그레이드 전환 시점이 이제 상반기부터 진행된다. 특히 이제 블랙웰이라고 하는 이 칩셋의 생산이 안정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확대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회사의 데이터 센터 IDC에 투자하는 금액만 2028년까지 340조 규모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구글, 메타, 뭐 삼성전자도 있을 것이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IDC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500조가 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 확대. 그럼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칩셋 아니면 AMD 칩셋 아니면 구글, 메타 자체 ASIC라고 하는 그 칩셋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바로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및 냉각 시스템에 25에서 4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나머지 15에서 20% 정도 수준이 바로 AI 네트워크와 가속기 부분에 자금이 쓰여진다. 따라서 젠슨 황은 네트워크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그 안에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연결고리를 상당히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력 및 냉각 시스템에 25에서 4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번 호퍼 그리고 블랙웰 그리고 그 다음 칩셋인 루빈이라고 하는 칩셋에서는 전력 사용량에 초점을 두어서 전가성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칩셋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이제 블랙웰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그 상반기 후반부터 아니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 그리고 넘어가는 구간은 2025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그 공격적인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의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AI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니즈를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국내 AI 가속기 그리고 MLB 시장의 글로벌 탑3 회사인 탑픽 종목 이수페타시스와 ESSD 관련해서 국내 탑픽 종목 중 하나인 한양 디지텍 이 두 개의 종목을 저는 탑픽 종목으로 좀 꼽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3월 달에 장대 양봉으로 시작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점을 완벽하게 뚫고 올라와서 5만 원에 대한 안착이 상당히 잘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의 시장, 특히 이번 주 시장의 조정에서 신고가 54,900원을 찍은 이후에 한 8% 정도 그 조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한 템포 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적인 측면, 특히 하반기에 가고 또 6월 달에 구글 관련된 새로운 AI 가속기에 대한 매출이 잡힐 것이고요. 하반기로 가면 이제 신공장의 증설이 완료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 상승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미보유자분들이나 조금 쳐다보시고 조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는 구간에서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반도체 4대장 중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여전히 화장품과 에스테틱. 제가 요 근래 들어와서 EPS에 대한 증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산업에 주목도를 높이자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변압기, 그리고 화장품 및 에스테틱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 이전에는 10%, 뭐 15%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25%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화장품 섹터의 대장은 바로 실리콘2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리콘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이후부터 너무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눌리지 않고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뭐 VT, APR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실리콘2보다 더욱더 큰 회사들도 있는데 지금 실리콘2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화장품 섹터의 체질 개선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너무나 크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중국을 제외하고도 화장품 섹터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레이저 에스테틱 부분 이제 저도 이제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레이저 에스테틱 부분의 성장 동력과 상승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브라질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매출 확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클래시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또한 비올의 이제 그 특허 관련된 이슈가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에스테틱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화장품 쪽에 대한 니즈를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탑픽은 딱 3가지 종목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VT, 마녀공장. 그 안에서 마녀공장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실리콘2와는 조금 정반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바닥권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벌써 여러 번 뚫은 자리에서 이쪽 21선과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잘 받은 자리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서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상당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녀공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 근래 전력 쇼티지가 이어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니즈 조금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력 쇼티지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 태양광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를 직접 만드는 거 구축하는 데 시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전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게 대안으로 첫 번째는 태양광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 또는 천연가스를 충전시킬 수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태양광 중에서는 딱 이 종목만 보셔라라고 말씀드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럭키세븐을 통해서 4월 11일 그리고 5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 전일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으로 그 상승으로 보답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오랫동안 소외를 받고 눌림을 받았던 그 종목이 이번 두 번의 상승을 통해서 상당 부분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대장주인 한화솔루션과 OCI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동사 HD 현대그룹 안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전략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우리 위원님 피부가 반짝반짝하다 싶었는데 우리 김도영 위원도 뷰티에 관심이 많아지셨군요. 오늘 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AI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적이 잘 올라오고 있는 화장품과 뷰티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음 주 시장에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네. 주 시장 참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저희? 일단 이번 주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속보가 로이터발로 네. 새벽부터 이제 전달이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온갖 SNS에 정말 쫙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대 뭐 거래대금은 정말 2조 원대 가까이 발생을 하면서 말 그대로 시장에 큰 찬물을 좀 끼얹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테스트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약간 독설 아닌 독설을 좀 하게 된다면 자 삼성전자는 기존의 반도체 D램, DDR4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5 넘어가면서 수율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거론되었습니다. 업계에서도 사실 암묵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율이 매우 낮다. 그것이 퍼센테이지로는 대략 20%, 즉 10개를 만들면 그중 7, 8개가 불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DDR5 메모리, PC용 같은 경우에 지금 16GB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가격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격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SK하이닉스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삼성전자의 DDR5가 5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에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6만 원이다. 그러면 한 7, 8만 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원래는 삼성전자가 더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약 1년 넘게 또는 그 가까이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소위 DDR, 그러니까 D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위 뭐 오버클럭킹이다, 뭐 튜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가져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D램을 가져다가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의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완성형 메모리 칩을 만들고 있는 벤더들이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왜? 불량률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HBM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발효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발효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약 한 3, 4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D램의 문제가 아니라 HBM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뭐 엑시노스가 되었든 또는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되었든 또는 다른 어떤 반도체가 됐든 고성능의 연산 또는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 발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데이터 처리할 때 오류가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로이터발의 소식은 근거 있는 소식일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해명 기사를 올 초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좀 아쉽게 좀 반응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와 관련돼서 그래도 반도체 쪽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상 전력 수요量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엔비디아에서 이제 전력 사용량을 기존보다 줄일 것이다, 줄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키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간다라면 TSMC가 그것을 해냈기 때문이겠죠. 뭐 설계, 팹리스 회사로서 설계를 잘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AI 반도체의 수요량은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 모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발주 건수가 뭐 최소 10만 개, 많게는 50만 개 정도의 칩입니다. 개별적으로. 자, 금액으로 치게 된다면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전 세계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그와 관련된 웹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곳은 다 가져다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특히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과 관련된 또는 변압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나마 탄탄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프로그램, 외인, 기관의 수급이 또는 심지어 개인들의 수급마저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상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주요 테마 또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전력이라 할 수 있겠고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상 HD 현대일렉트릭 또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뭐 그 외에도 여러 종목군들이 있으나 이 종목군들이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상승세와 수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비중은 대략 15%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긴 합니다. 전력 수요량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수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했던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것 물론 현재까지는 이제 캐파를 받아줄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설되고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별도의 케이블을 놓고 별도의 변압기를 놓고 정말 24시간 내내 과거 정말 24시간 내내 프로세싱을 하면서 거기에 UPS라는 장비까지 들어가요. 배터리까지. 왜? 전력이 끊겼을 때 단 5분간이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셧다운할 수 있도록 전원 유지해주는 장치까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전력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나오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전력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맞춰갈 수 있도록 좀 하나의 어떤 테마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미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급등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와 관련된 테마 종목군들의 어떤 변동성이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적 수혜주는 아니다 보니까 단기 테마로서 급등과 급락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이것이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테마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단기적으로 좀 보시되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 SDM, 대명 에너지 그리고 두산 퓨얼셀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 있게 그리고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니만큼 비중은 15% 내에서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별 모멘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개별 모멘텀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 갑자기 장중에 뭐 임상에 성공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박셀바이오가 장중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공시가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한 20%까지 빠졌던 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 마이너스 8, 9%로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참 극단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재료만으로도. 또 장중에도 뭔가 뉴스가 뜨기만 하면은 그냥 일단 수급이 몰려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전업 투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뉴스 매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직장인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당분간은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브랜드가 막 거래대금 막 1조 원, 2조 원 막 이렇게 발생을 하고 막 하루 만에 전일 막 시간에 하한가 갔던 게 다음날 갑자기 10%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뭐 이런 극단의 변수 왜 나오겠습니까? 명분이 만들어지고 소위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소위 도박판, 카지노가 만들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냅다 군중 심리에 쏠려가지고 그냥 몰려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재료의 강도, 재료의 움직임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 대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발적인 시세 즉 거래 대금이 막 뭐 평균적으로 한 5억 10억밖에 안 되는 게 뉴스 나왔다 갑자기 뭐 10억 가지고 막 VI까지 올려버린 경우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고 정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호가 잔량이 뭐 최소 호가당 10억 이상 채워져 있는가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재료까지 확인하시면서 좀 임하신다라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은 15% 이하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삼성전자의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나인원 의원이 언급을 했다시피 AI와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 끊임없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우리는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위원의 전략을 토대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네,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두 분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본 후에 저희는 여러분의 상담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두 위원과 다뤄보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종목을 언제 팔아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현재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고민 주셔도 되고요. 소통을 하고 방법이 문자도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퓨얼셀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100원 같은데요. 네, 두산 퓨얼셀 28,100원에 비중은 25%. 네, 25%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 사신 걸까요? 아니, 전에 좀 많이 기다렸어요. 그지 얼른가 싶었는데 다시 빠져버리더라고요. 아, 네. 김도영 위원과 이 고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퓨얼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전화 주신 분 말고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년, 2년, 3년 전에 2만 원대, 3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이평선들을 좁힌 상황에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났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소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산 퓨얼셀을 요 근래 공부한 바에 따르면 두산 퓨얼셀 자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5월 18일 날 삼성전자 화성 HPC 이쪽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연료전지 공급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나타났죠.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지금 두산 퓨얼셀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회사를 미국 IPO,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매출을 좀 끌어다가 두산 퓨얼셀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악재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절호의 이제 지금 수익으로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또 하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라고 하는 이 수소든 천연가스든 장착을 시킬 수 있는 이 연료전지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도 상당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락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던 구간에서 한 5개월 정도에 대한 횡보가 있었고요. 이번에 첫 번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상승은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을 좀 소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지속적인 시장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매수를 안내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지금 현재 25,000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수익으로 전환해서 매도가 가능하실 것이다. 만약에 3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이전 고점을 잘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그 전 고점 언저리인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에 대한 성장 동력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안까지는 가능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는 혹시 그 3만 원대 이상 가능할까요? 네. 월요일 안에는 3만 원 선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위원님? 주식의 흐름에서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세컨적인 한마디로 그 다음 단위에 대한 흐름인데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주 에너지원의 대체품으로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태양광이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든 풍력이든 지금 약간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3만 원 돌파 그런 식의 제가 분석이나 전망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종목이 지난주에 이제 급등한 후에 약간 내려앉아서 그래서 더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동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매도해서 수익까지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HB 솔루션이요. 네, HB 솔루션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깜빡 잊어먹었어요. 네. 예. HB 솔루션 7,400원에 비중이 20%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맞아요. 예. 네. 이 종목이 어제 이제 마감 직전에 조정이 좀 나와서 걱정이 좀 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제 밤에. 네, 맞아요. 나인원 위원님, 네, 같이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 HB 솔루션 장 막판에 투매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네. 그 시장 뭐 이것저것 이제 장중에 저도 체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오면서 이게 정말 저는 장중에 이 말이 그냥 육성으로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HB 솔루션은 반도체 장비죠. 그러니까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러하고. 근데 이 계측 장비가 정확히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고. 네. TV에서 많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네. TV에서 많이 좋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네. 중요한 거는 계측 장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했을 때 디스플레이도 이제 반도체예요, 사실. 이제 뭐 LED 네. 그 자체가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위 그 네. 나노 단위까지 제대로 지금 설계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예요. 네. 확인하기 위한 장비인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된 이슈가 좀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에게 HB 솔루션이 장비 공급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나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테마로서 좀 만들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또는 이제 올해 초부터 막 급락과 급등과 어떤 이런 횡보세까지 보여주면서 아마 최근 들어서 신고가 경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삼성전자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에요. 정말 애매하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 성공, 뭐 향후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 뭐 HBM5의 어떤 뭐 공정에 있어서 뭘 성공했다. 뭐 이나노 뭐 성공했다. 그러니까 계속 성공, 기술 개발 뭐 했다 나오긴 하는데 자, 한 가지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양산 성공. 그러니까 양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양산을 네. 하더라도 10개를 만들면 7, 8개가 불량이거나 4, 5개가 불량인 경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상품인 줄 알고 해외 수출했는데 그게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이 되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사실 미확인 정보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와 관련된 메모리 칩 테스트에서
아마도 이제 발열 문제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돼.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처리하고 이걸 메모리로 보낸 다음에 이걸 이제 다른 장치로 보내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 생각입니다만 쉽사리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정상화시키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워낙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SK 하이닉스 HBM을 가져다 써야 될 것이고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물량까지 사실상 공급 계획을 다 맺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실망 매물이 어제 장중에 정말 투매로서 정말 순식간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제 보기에는 누군가 큰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이 또는 이 종목이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고 아마 신용 비율이 대다수 증권사 비슷할 때 약 30% 정도면 상당히 낮은 증거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악재의 어떤 가능성 또는 지금 현재 정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낀 어떤 누군가가 아마 레버리지까지 사용을 했었을 것 같고 그 매도가 매도의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가 좀 나왔었고 이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투심 자체가 한쪽에 쏠려버리면 그게 쉽게 완화가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누군가 큰 돈을 쏴버려가지고 와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다들 팔자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6,400원까지 밀리거나 그걸 이탈한다라면 네. 좀 송구하지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매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도 네. 나는 이 손실이 너무 아쉽고 버티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6,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나마 좀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B 솔루션 이제 전략을 세워갔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장 후반에 정말 많은 이 투매 물량이 나와서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도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은요, 제일 M&S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 21,800원이고요.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보니까 2차 전지 믹싱 장비 기업인데요. 위원님,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된 기업입니다. 네. 사실 신규 상장주는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세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가 거의 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한 달짜리 락업 물량, 한마디로 보호예수 물량이 튀어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21,800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양봉,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구간에서 양봉이 나타나고 여기서 전환을 좀 기대하시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믹싱 장비에서 지금 현재 수주적인 잔고는 한 1,500억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 2020년 기준으로는 수주 잔고가 한 140억 정도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IPO 그리고 상승에 대한 저력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 이쪽 산업 쪽으로 수급 유입은 조금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락업 물량이 사실 제가 주력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서 락업 물량이 몇 프로, 몇 주가 튀어나온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매수 가격 언저리 그 이상의 슈팅까지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요.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차익 실현으로 수익 아니면은 2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강하게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M&S 코스닥 신규 상장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조금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수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로보네요. 6,46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7% 남겨주셨네요. 나인원 의원
위원님, 네. 최근 시장에 로봇주,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로보가 과연 이 로봇 섹터 중에서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로봇 섹터의 주도주로는 매우 힘들겠죠. 네, 일단 힘들겠고 정확히 기업명은 로보 하니까는 뭐 대단한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레고 블록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레고 블록에 어떤 레고 블록이 움직일 수 있게 또는 이제 교육용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소위 이제 학교에서도 코딩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이썬 같은 공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내 레고 블록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가고 이런 어떤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키트 또 그 외에도 몇몇 가지 이제 로봇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 이상의 무언가는 사실 크게 존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 뭐 교육과 관련된 교육, 로봇 또는 코딩 뭐 이쪽으로 좀 엮여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시장에서 로봇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때 뒤늦게 나도 로봇 관련주야 라면서 수급이 좀 붙으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격인데 최근에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뭐 일봉상에서 차트 잠깐 본다라면 매수하신 평단가가 사실 조금 아쉽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돌파를 하면 밀리는 그런 어떤 저항 매물대입니다. 앞서 지난 작년 8, 9월 달의 어떤 저항 가격권에서 다시 한번 또 밀려준 상황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또 보유하신 평단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2, 3일간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도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는 했지만 계속 밀리는 자리. 즉 가격만 상승하면 다 팔려고 좀 애를 쓰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동종목이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보여준다. 정말 이유 없이. 그럼 일단 매수가 선에서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는 게 맞겠고 만약에 하방을 놓고 봤을 때 5,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량 손절 처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오늘 로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사연은 상담은 여기까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이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LS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그룹주 참 강합니다. 여전히 관심이 뜨거운데 이렇게 많은 상승을 내고도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20만 원 돌파까지는 좀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월달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뭐 구리 가격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다가 며칠 동안에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동반적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 여전히 대장, 특히 전선 관련돼서 LS 전선의 수주 모멘텀, 지금 수주 잔고가 9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 수혜주는 바로 LS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S 그룹주 전반적인 것과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19만 4,800원에서 조금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11%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어저께 다시 한번 머리 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의미를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 한 번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여전히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대한 대장으로 LS 그룹에 대한 대장, LS와 LS 일렉트릭 여전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 상승까지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LS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상승 룸이 열려 있고 고점에 대한 돌파, 20만 원 선의 돌파도 좀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뜨거운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우리 김도영 위원이 처음 언급을 했는데 이 종목이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률이 55%를 육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00원도 안 되는 선에서 진입을 했는데 네. 지금 종가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13,000원대거든요. 네.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면은 럭키세븐에서는 5월 8일 그리고 여기 머니왕 2부에서는 저번 주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드렸어요.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 9,000원대 가격에서부터 지금 14,600원을 찍고 나서 잠깐 흔들리고 있는 이 구간, 어떻게 보면은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1,260만 주 정도가 이제 풀려 나올 것이고요. 그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목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선 엔지니어링의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익 짧게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많은 분들에게 상승과 수익을 가져다준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LS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네. 그런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좀 큰 거 가지고 왔습니다. 네. 큰 종목 두산 말씀드리도록 이 종목 하겠습니다. 공략했던 종목 아닌가요? 이제 이제 다른 프로에서 네. 공략을 했는데 네. 이제 고점을 완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좀 짧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을 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전자의 CCL 적층판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비중이 5에서 10%인데 25에서 30% 정도까지 비중 확대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지주사이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플러스 엔비디아 핵심 소재에 대한 납품, 그리고 전반적인 지분법 평가 이익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보유에 대한 관점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인 전략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번 주 시장에서는 LS그룹의 다음으로 두산그룹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심까지도 모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김도영 위원의 이 종목 두산 다음 주와 이번 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시장까지도 흐름을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나인원 위원님도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공략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묵직한 종목인가요? 가격은 좀 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울트라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캐패시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일단 전류를 담아놓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달아둘수록 그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 좀 커지는 건데 최근 들어가지고 AR 전력 공급과 관련돼서 사실상 SOFC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LS 머티리얼즈도 급등락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종가는 3550원이었는데 일단은 29,700원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4,000원 좀 짧게 잡고 손절가는 29,000원 타이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님의 종목 LS 머티리얼즈였습니다. LS 그룹주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네, LS 머티리얼즈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34,000원, 네.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 손절가는 네. 29,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의 가격 전략 외에 또 많은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이제 새로운 동력,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 한마디로 새로운 대장주에 대한 대장 섹터와 대장주로 공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월 마지막 그리고 6월에 대한 시작 김도영과 함께 성공적인 전략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성공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나인원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일단 시장이 극단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이 많으신 분들 오히려 좀 쉽지 않은 시장을 좀 보낼 수 있는데 계좌 포트폴리오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변동성 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직후 무료 방송에서 두 위원의 전략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